저는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가 우리 스쿼트를 이제 최근에는 무브먼트 상황으로 근골격계의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견하는 그런 이런 선행 평가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헤드 스쿼트를 통해서 어떤 그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있는 친구들, 선수들 또는 이런 집단들이 어떤 하지의 근골격 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게 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쿼트는 뭐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무브먼트 동작이고요. 또 임상 재활에서나 근파워 증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기 때 걷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능적 동작이 아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를 잘하면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잘 못하면 또 이제 하지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지 그 운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선행 연구들을 한번 보게 되면 크게 이제 힙 근육과 앵클에 있는 가동 범위 이 두 가지를 가장 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 연구는 외외전근하고 이제 외전근 힙에 이 근육들이 약화가 되면 우리가 착지를 하는 상황에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장성 근력들이 약화가 돼 있다. 이런 특징들을 결과를 제시했고요. 또 반면에 2008년의 연구는 이 벨이라는 학자가 강화된 힙의 외전근 그리고 또 2015년 가장 최근에는 힙의 신전근이 또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또 한 가지 앵클 도시플렉션에서 보게 되면 2011년에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다. 그리고 우리 2010년, 14년 이렇게 선행 연구들을 보면 비체중 부하 또 체중 부하 이 상황에서도 발목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더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동 범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은 이제 동적 무릎 외반이라고 해서 무릎이 우리가 쉽게 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동적 무릎 외반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착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포츠 상황에서 힙, 그 다음에 무릎, 발 이렇게 3차원적인 이런 이 다양한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동적 외반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힙에서 보게 되면 힙의 로테이션, 어덕션, 그 다음에 무릎은 우리가 이제 사실 학교 다닐 때 무릎이라고 하는 관절이 이제 세지탈 플레인에서 이제 이 측면에서 굴곡 신전만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외전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에서 외전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티비아에서는 대퇴에 대해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책에서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에 이제 미디얼 아치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런 과도한 회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결합되면 한발 착지에서는 이제 골반이 반대쪽 골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를 우리가 동적 무릎 외반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동적 무릎 외반이 왜 중요한지를 다양한 우리 선행 연구들이 이제 보고를 하였는데, 과거에 우리가 파텔라 피모럴 페인이라고 하면은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슬개골은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대퇴가 안으로 돌아가고 회전하면서 체중 부하 중에 그러면서 슬개골과 대퇴골의 압력이 접촉의 면적은 줄어들고 접촉의 압력은 증가가 되면서 반복적인 그런 랜딩이나 이런 상황에서 연골들이 손상을 받는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방 십자인대 우리가 이제 뭐 난컨택트, 컨택트 인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접촉 손상에서도 착지라거나 이런 빠른 그런 움직임 그런 상황에서 뭐 선행 연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네 가지를 제시했지만 우리는 전면에 있는 무릎의 어떤 그런 잘못된 과도한 프론탈 플랜의 그런 무릎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착지 후에 특히 이제 뭐 무릎 손상은 여성 참가자들이 남자보다 뭐 4배에서 6배, 6배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착지하는 그런 이 농구 선수들, 뭐 럭비, 빠른
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미식축구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저항 운동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죠, 우리가. 그럼 이러한 동작들이 과연 이러한 참가자들한테는 어떠한 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주관적으로 이 평가는 이 기준이, 이 도구가 신뢰가 과연 있냐, 뭐 할 때마다 다르고, 또 내가 할 때 다르고 상대방이 할 때 다르고 이러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 신뢰도로서 제시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2014년도에 제시된 이 선행 연구에서는 베거스 포지션, 메러스 포지션을 시각적으로 분류했을 때 초급자, 훈련자, 이렇게 경험이 많은 임상 전문가가 했을 때도 같은 신뢰도의 평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럼 관상면에서 그냥 앞에서 봤을 때 무릎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를 3차원에서의 이 동작으로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선행 연구에서 보면 이렇게 무릎이 꺾인 이 포지션은 3차원에서 베거스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DKV라고 하는 이런 동적 누로에만 있는 집단에서 하지 근력이 특징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선택된 이 근력과 가동 범위의 신뢰도가, 측정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우선 우리 그 H대학에 있는 53명의 대학생을 오버헤드 스쿼트라고 하는 이 평가 도구로 시각적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DKV 집단 18명, 통제 집단 19명으로 했고요. 이 집단을 나누는 거는 선행 연구에 이제 제시되었던 그 슬개골 우리 파텔라 중심이 세컨토하고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면 우리가 통제 집단, 그렇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이렇게 오버헤드 스쿼트를 실시해 놓고 토 아웃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발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벨거스 니 포지션으로 잡아서 그것도 DKV 집단으로 속했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수술 경험이 있거나 최근 3개월 동안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한 그런 참가자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오버헤드 스쿼트 실시간 동작 평가는 NASM이라고 하는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에도 제시가 되었고, 2000년 후반에 이제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동작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시한 대로 양팔을 귀에 가깝게 붙이고 양발은 골반 넓이로 해서, 중요한 건 이제 관상면에서 통제를 했고 시상면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시상면에서는 보조 평가자가 반드시 상체를 세우도록, 상체를 세워서 앉았을 때, 깊이 앉았을 때 대퇴가 수평이 될 때까지 앉고, 이 티비아와 이 몸통이 수평이 될 때까지를 반드시 통제해야지만 정확한 이 움직임 평가가 일어나지, 이게 만약에 이제 부상작용으로 상체를 누워버리거나 하면 집단을 분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작 평가를 해서 집단을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집단이 분류된 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각 우리가 힙에 6가지 기능, 에이비덕터, 어덕터, 플렉서, 그 다음에 익스텐서, 인터널 로테이터,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측정을 했고요. 모든 측정은 2회씩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의 수식은 나온 킬로그램으로 체중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 범위는 힙의 2가지, 그 다음에 발목의 3가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힙의 2가지는 보조평가자가 골반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내외전, 외외전을 실시하였고, 발목은 무릎을 굽힌 채 측정 하나, 그 다음에 무릎을 편 채 하는 측정 하나, 그 다음에 체중 부하 중에 이 앵클 도시플렉션, 이렇게 3가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자료처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측정의 그 신뢰도를 봤더니 ICC 극한의 상관계수로 동일 측정자 간의 신뢰도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0.9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힙 근력에서는 우리가 이제 6가지를 측정하였는데 힙의 인터널 로테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DKV 집단에서 유일하게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가동 범위에서는 앵클 도시플렉션 2가지 비체중,
발목 구부렸을 때, 발목을 폈을 때의 그런 통기증을 유의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논의입니다. 그래서 NASM에서 제시한 거는 우리가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집단들에게는 무릎을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터와 어덕터가 좀 더 우세하고 나머지 AB덕터와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그런 가정하에 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제시한 결과들하고 이제 같게 제시가 되었지만, 우리 2008년도에 이제 벨 연구에서 보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이 인터널 로테이터나 이런 강하다라고 이제 예측한 근육들에 별 차이가 없었고, 대래 오히려 AB덕터가 이제 강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저희는 인터널 로테이터 측정할 때 시티드 앉은 자세에서 측정을 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누운 자세에서 이 힙이 완전히 0도가 되는 중립 자세에 측정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측정된 이 자세가 스쿼트에서 더 유사한 자세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가정을 한 그런 연구들하고 일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이 DKV가 있는 집단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의 힙의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관된 그런 선행 연구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들은 AB 덕터가 강하다, 뭐 어덕터가 강하다, 익스텐서가 뭐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확정 짓기는 좀 어렵고 추가적인 연구들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힙의 로테이터의 이 ROM은 크게 이제 선행 연구하고 같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2A 아노바로 했을 때는 성별 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지만, 동일 성별에서의 이 다이나믹 립 밸거스가 있는 이 집단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앵클 도시플렉션은 우리가 두 가지, 비체중 부하에서는 두 가지, 체중 부하에서는 한 가지 이렇게 측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제 제시된 그런 이 운동학 연구들을 보게 되면 앵클 도시플렉션이 무브먼트 기능 이상에 반드시 이제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근육 중에 어느 근육이 더 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익스텐디드한 상황과 벤트드한 상황으로 해서 나눠서 측정했는데, 저희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두, 게스트로코니미어스, 솔리우스 머슬 두 가지 모두 단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체중 부하에서는 체중 부하에서는 우리가 이 식별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체중 부하 상황에서 세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게스트로코니미어스, 솔리우스 머슬,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팔라글라이드, 거골의 후방활주가 뒤로 이루어지면서 체중 부하가 앵클 도시플렉션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측정은 한 발의 체중을 싣고 하는 이제 런치 포지션에서 하는 측정이었고, 그 다음에 검사는 오버헤드 스쿼트에서 양발을 측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중 부하에서의 가동 범위는 두 집단과 식별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하나의 제한점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측정들이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한된 발목의 가동 범위는 실제적으로 스쿼트 동작 또는 한 발의 계단 밟기와 같은 이러한 기능적 동작에 우리가 세스타 플랜에서 앞으로 나와야 될 이 정강뼈가 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바깥쪽으로 돌면서 위로 회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미디얼 아치들을 물게 되고 과도한 회내가 일어나고 발의 엎침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위에 있는 이 힙 근육하고 이제 결합돼 가지고 동적 근육 외반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시한 이 동적 무릎 외반이 왜 발생하는지를 제시한 연구들에서 보면 저희 연구와 이제 비슷하지만, 우선 힙 근력의 불균형, 아직은 이제 확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반드시 힙 근력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발목의 가동 범위의 제한, 발목의 가동 범위의 제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전으로 해서 요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체중 부하 중에 DKV가 발생을 해서 무릎 상해, 점막 십자인대 손상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 차이들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교정 운동 또한 이러한 차이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헤드 스쿼트가 실제 현장에서는 쉽게 근골격 무브먼트 어떤 기능 이상을 판단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실시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KV 집단이 보여지는 집단에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어느 근육을 강화시키고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측정에 대한 선별이 먼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솔리우스 머슬과 베스코니니우스의 두 가지 근육을 먼저 잘 늘려서 해결하면 동적 무릎 외반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적 무릎 외반이 사실은 두 발 착지, 두 발 기능적 동작보다 한 발의 기능적 동작에서 더 많이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한 발에 관련된 움직임이 더 많이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측정한 거는 이러한 집단의 단순한 근력을 측정을 한 거고 실제 그 무브먼트 동작에서 이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도 연구가 미흡하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근전도 연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원에서 발생되는 우리 프론탈 프로젝션 앵글이라고 하는 전면 무릎 돌출각도 정량을 하면 보다 정확하게 벨거스 몇 도인지 베러스 몇 도인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